GS25가 개인 가맹 방식의 K-편의점 사업을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편의점들의 해외 진출은 현지 파트너사의 직영을 맡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었는데요. 내년부터 하노이를 포함해 전국적인 가맹 사업을 전개하고 2027년에는 700곳점을 열 계획입니다. GS25는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서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 1호점을 12일 열었다고 밝혔죠. 이 점포는 호찌민시 고급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GS25가 개인 대상 가맹점을 낸 것은 2018년 1월 베트남 진출 후 만 4년 만인데요. 그동안 GS25는 현지의 파트너 법인이 직영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145개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사이 빠르게 점포를 늘리며 GS25보다 4에서 6년 앞서 진출한 미국의 서클K, 일본의 패밀리마트와 함께 베트남 내 빅3로 올라섰죠. 정재영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장은 베트남 GS25는 K편의점만의 성공 DNA를 현지화하면서 앞서 진출한 일본 편의점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맹사업 전개를 본격화해 새로운 도약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GS25가 개인 점주와 계약을 맺는 한국식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포 개설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빠른 경제 발전이 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또 한류 및 K푸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GS25 편의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 시점을 가맹사업 확장의 적기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GS25가 펼친 K푸드 강화 전략이 적중해 즉석 떡볶이, 한국형 호빵, 라볶이 등은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일례로 GS25가 올해 6월 몽골에 진출한 당시 울란바토르에 문을 연 현지 매장 3곳에 열흘간 3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CU와 이마트24는 말레이시아 공략에 나섰었습니다.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진출한 CU 1호점에는 개점 열흘 만에 소비자 1만 명이 몰렸었죠. 해당 기간 매출 1위 제품은 한국의 대표 분식 메뉴인 떡볶이로 열흘간 무려 2,500컵이 팔렸습니다. 이번 GS회사 측에 따르면 가맹 문의도 증가하면서 현재 약 100여 명의 가맹 희망점주가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GS25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본격 확산은 일반인 가맹점 없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번 가맹은 베트남에서 K편의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1호점 점주는 베트남 현지 한국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 경험이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베트남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편의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들도 미국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와 MIT를 능가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한국과학기술원이 그들의 본진격인 미국 뉴욕에 캠퍼스를 설립하는데요. 한국 학생과 교수들의 꿈과 역량을 키우는 근거지로 삼는 한편 국제연구 협력을 통한 학회적 혁신 기술 개발과 인재교육을 통해 글로벌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글로벌 쌍둥이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카이스트는 이광영 총장이 지난 9일 뉴욕 현지에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그룹 베이남 회장과 만나 뉴욕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죠. 카이스트는 내년까지 캠퍼스 부지 및 건물을 정한 후 매입할 예정인데요. 한편 한국과 미국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아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한국 본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원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으로 삼을 예정이죠.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근거지를 설립하며 학내 연구소 기업 등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도 뉴욕에 형성돼 있는 글로벌 마켓과 자금 시장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총장은 글로벌 교육을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을 보여줘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며 교수들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 연구를 하고 학내 창업 기업들도 글로벌 세계에 나가서 마켓을 보면서 창업을 하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남다른 글로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이며 초일류 과학기술대학의 위상을 국제세계에서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죠.
카이스트는 나아가 뉴욕 캠퍼스에서 한국이 장점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및 개발 및 교육을 통해 하버드와 MIT 등 미국 동부의 유수한 대학들과 경쟁을 벌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미 이 총장은 지난 9일 뉴욕 롱아일랜드 및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캠퍼스 후보지를 방문해 살펴봤으며 앞으로 이사회 정부 등과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총장은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연구자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국내에서 주어진 환경과 사고방식의 안주에 성적에만 신경 쓰지는 않을지, 교수들이 세계 최초보다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는 않을지 항상 우려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카이스티안이 미국 하버드, MIT보다 모자란 것은 실력이 아니라 꿈의 크기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교육과 연구, 창업 활동에 있어 국내 시장만 목표로 하기보다는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밝혔는데요. 그리고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시점이라고 느낀다. 앞으로는 세계를 무대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위해 도전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가 한국갓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린 퀴즈 온 코리아 행사에 참여한 모든 현지인이 한국 전통 복색인 갓을 써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 관련 지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입니다.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은 11일 퀴즈 온 코리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죠. 퀴즈 온 코리아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과 직계가족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예선을 거친 10명의 뉴질랜드인들이 8월에 결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이날 온라인 행사로 변경되었죠. 지난 2014년 개최 이후 7년 만에 열린 퀴즈 온 코리아 행사에서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키위새의 갓을 씌운 갓 키위를 마스코트로 디자인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도 갓을 직접 제공해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된 퀴즈 온 코리아 우승자인 마이클 스미스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으며 문제는 대부분 객관식이었으나 한국어 주관식 문제도 포함되었죠. 모든 참가자는 갓을 쓴 채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 관련 지식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우승의 영광은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중국계 제니스 리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웰링턴에 사는 제시 코크란이 차지했죠. 퀴즈 온 코리아 행사는 각 제외공간에서 개최하는 예선전을 거친 국가별 우승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최종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한 초청 행사가 취소되었죠. 이상진 대사는 한국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갓 키위들을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